자, 네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전국 노예자랑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전국 노예자랑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번 일 잊으세요. 저 괜찮습니다. 가고 싶다고 했던 회사에 2일째 출근했습니다. 확실히 이전 회사보다는 좋습니다. 업무 환경적인 것과 복지 면에서는요. 하지만 거의 모든 게 수동입니다. 아, 봤어요. 패스티젤님. 이거 끝나고 가려고요. 업무 환경적인 것과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네. 제품을 만들고 직접 팔레트에 쌓아 올리기까지 직접 손으로 다 해야 합니다. 까대기. 제가 처음 사연 보내드렸던 최악이라는 회사도 거의 자동이어서 원료만 투입하면 기계가 알아서 다 뽑아주는데 다 직접 해야 하다 보니 더 힘드네요. 첫날부터 가자마자 경영자처럼 부려먹더니 계속 오고 가다 일은 어떠냐, 할만하냐고 계속 물어보더니 처음이라 힘든데 좀 할만하다고 하니 2일째 되는 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일같이 못한다는 소리도 들었네요. 그 말을 듣고 나중에 생각이 들었는데 노는 것처럼 보이니 안 입고 와서 계속 물어봤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습기간이 적혀 있었는데요. 원래 수습기간 동안에도 모든 걸 다 알고 스스로 움직이면서 능수능란하게 움직여야 하나요? 여기 오기 전 회사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게 없으니 빨리 할 수도 없고 뭘 해야 할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찾아서 하라고 말하더군요. 텃세 부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첫날 해보니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으면 안 들어오지 않았을까. 안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난번 물리직으로 가보라고 말씀해 주셔서 직군을 바꿔서라도 다시 이직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응 못하고 이직을 많이 하는 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라는 회사 다 그런 것일까요? 물류직, 판매직, 생산직 중에서 무엇을 하는 게 맞을까요? 물류일을 한다면 어디를 가서 배워야 할까요? 해당 직군들에 대해서 아시는 거 말씀해 주세요. 피어리님 어서오세요. 좀 많이 힘드신가 보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 그 노예자랑님께서 잔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 근무만 하는데도 힘들다는 거잖아. 기본 근무. 저기서 잔업까지 하면 미치겠죠, 사람이. 근데 이게 물류직이 아니네요. 물류직이 아니네. 물류직이면 저 사람이 들어서 안 옮깁니다. 그때 물류직이라 하지 않았나? 생산직이었나?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도 나오기를 원하시죠?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낫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거 매일 할 거예요, 아마. 자, 이걸 여기 보면 제품을 만들고 직접 빨래대 쌓아 올리기까지 진짜 손으로 다 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현장 전문 용어로 까대기라고 합니다. 까대기. 예. 현장 용어로 까대기. 까대기가 뭐냐 하면 보통 기계가 들어서 옮기는데 사람이 직접 그 물량을 들어서 쌀에테 쌓아 올리는 작업. 그걸 소위 말하는 까대기라고 합니다. 아마 현장 분들은 까대기가 뭔지 아실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 보통 까대기가 하는 물건들이 무겁습니다. 비료포대, 쌀포대, 아니면 철제 무기, 철제 제품 이런 것들. 무게가 10kg 이상 나가는 걸. 그걸 이제 팔레트 있죠. 팔레트에다가 이제 층층이 쌓아가지고 어느 정도 높이를 형성하면 지게차 불러가지고 지게차 이빨 집어넣어서 그걸 떠가지고 이제 다른데 이제 분리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납품한 차량에 실는다거나. 생산직 체험요? 안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이게 근데
일이 상이에요, 상. 뭐 님도 겪어봤겠지만 노예자랑님도 겪어봤겠지만 상입니다, 상. 왜냐하면 이건 이런 일은 오래 안 하는 게 좋아요, 노예자랑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거 무조건 일하면 다치는 일이에요. 몸이 안 좋아지는 일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일단 팔에 항상 들기 때문에 팔에 알이 배겨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까대기 할 때 드는 게 있잖아요. 이게 헬스 뭐 덤벨 잡고 바벨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여러분 헬스 좀 들어본 사람 또 까대기는 힘들어요. 까대기가 집에 갑니다, 여러분. 진짜로. 운동 좀 한 사람 또 까대기라 하면 답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헬스 기구 잡을 때 쓰는 운동 그거하고 근육하고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쓰는 근육과 어떤 쓰임새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운동을 좀 했던 사람도 가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에 붙여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노예자랑이 제가 이걸 좀 말리고 싶은 게 내일 가도 똑같은 일 계속 할 거예요. 생산직이잖아. 자, 노예자랑이 잘 들으세요. 생산직 아닙니까? 생산직은 보통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맡은 라인 있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님이 오늘 이틀 연속으로 까대기 했잖아요. 그럼 내일 또 까대기, 내일 모레도 까대기, 이번 주 내내 까대기, 다음 주도 까대기, 이번 달 내내 까대기, 다음 달도 까대기, 그냥 이번 연도 전부 다 까대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까대기 하는 일이면 돈 많이 줘야 돼요, 노예자랑님.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돈 많이 줘야 돼. 근데 님은 그때 얼마 받는다고 했어요? 많이 안 받잖아요. 만약에 저렇게 이제 기본 근무만 해도 힘든데, 만약에 잔업까지 해봐요. 뭐, 예를 들어서, 기본 근무 시간이, 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 기본 근무라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노예자랑, 뭐, 10일씩 가야 되나?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오늘 일이 많아가지고, 9시까지 남아서 일해야겠어. 우리 아까 했던 거 그거 옮기는 거 있잖아. 그 까대기. 그 남아서 같이 하고 가자고. 200도 안 되잖아요. 그 250 줘도 하면 안 돼요. 노회장님. 250만 원 주더라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진짜 니값 한 거예요. 니값 한 거예요. 지금 이 썰을 풀면서 노예자랑 한 거예요. 노예자랑. 전국에 노예자랑 합이 랭킹 1등 될 거예요. 최우수상 받을 거야 아마. 상반기 결산에 님 참여해야 될 거예요. 전국 노예자랑 상반기 결산. 2021년 상반기 결산에 7월달에 하반기네. 하반기 때 예, 시상식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아마. 까대기는 돈을 떠나서 하면 안 돼요. 돈을 떠나서. 돈도 많이 받지도 않는데 지금도 아프다고 하잖아요. 일주일 지나면 님 허리 못 써요 이게. 허리 못 쓴다니까. 남자 허리 끊어지면요 이게 답이 없어요. 허리는 원상복구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히 디스크 다치면 평생 이거 이제 안고 사는 거예요. 근무 시간 짧아도 하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생각해봐. 돈을 떠나서 기술이 아니잖아요. 기술이. 차라리 교대 근무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까 4조 3교대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 앞전에 그게 낫네 결론적으로. 안 그래도 그때는 내가 이발했을 때 안 믿었잖아 노예자랑. 뭐 붕어 형님 그 공장도 좋고 장학수도 다 주던데요. 제가 보니까 나쁘지 않던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상 일해보니까 이제 꼬리 내리고. 어쩐지 면접 때 무거운 거 들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게차 놔두고 사람 왜 하는지 이해했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지게차가 있는데 지게차 수에 비해서 지게차가 그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여자도 허리가 생명입니다. 여자도 허리가 생명이야. 근데 여자는 보통 허리 다칠 일이 별로 없어요. 무거운 걸 별로 안 들기 때문에. 남자는 허리 다칠 일이 많아요.
특히 중소기업 가면 허리 다칠 일이 많은 게 왜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 가면 보통 허리를 안 다치게 하려면 기구를 써가지고 저걸 들어야 돼. 기구를 써가지고. 근데 중소기업 가면 저런 뭐 지게차가 들 걸 사람이 대시하다 보니까 까닭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뭐 크레인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겪어봐야 된다고 도여자는. 그때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겪어봐야 된다고. 한 달 일해보고 얘기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 달이 아니라 지금 이틀밖에 안 했는데 저한테 달라왔잖아. 그 돈을 줄지 안 줄지는 한 달 꼬박 일해보고 월급 통장에 통장 찍히는 거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시기 모르겠지만. 편한 노가다 있습니다. 편한 노가다. 있어요. 일단 여기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게. 차라리 그 앞전에 게 많았네. 앞전에 게. 이직 마녀리 괜찮아요. 자, 노예자랑님. 이직 마녀리 괜찮아. 오히려 젊을 때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노예자랑님. 이런 공장은 이직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타워 크레인은 건물 올릴 때 쓰는 거고요. 천정 크레인. 공장 안에 달려있는 천정 크레인. 공장 안에서 무거운 거 들 때 이제 자석 같은 거 이용했을 때.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의무는 수습기간이라고요. 왜 수습기간이 줄까? 돈 아깝다는 거야, 돈. 워낙에 그만큼 이제 수습기간 전에 퇴사를 많이 하니까 자기들 돈 내는 게 싫다는 거죠. 호이스트. 공장 가면 웬만한 공장 가면 호이스트 다 있어요. 다 있어. 근데 CNC가 좋은 게 뭐냐면 MC탄 CNC가 좋은 게 물건이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기술직 있죠. 있는데 한국의 기술직은 기술직 대우를 못 받죠. 안타깝게도. 한국의 기술직은 생산직보다 더 힘들긴 합니다. 더 힘들게 일해요. 제가 성서 5차 근처에서 일했는데 차라리 생산직이 더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 일하시는 거 환경을 보고. 생산직 가가지고 단순노동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거기서 일을 안 했으면 생산직에 대해 생각도 안 했을 거야. 근데 막상 어떤 그런 원래 다 그런 게 아니라 거기가 이상한 거야. 자, 노예장이 잘 됐어요. 수습기간에 그것도 일주일도 안 된 사람한테 다 알아서 하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 공장, 그러니까 원래 대한민국의 모든 공장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공장이 이상한 거야. 그 공장이. 그 공장이 이상한 거예요. 어차피 쟤 며칠 하다 나갈 테니까 사람 새로 뽑읍시다. 이미 있잖아요. 노예자랑이. 아마 자기네들끼리 얘기했을 거야. 뭐냐 하면 그 저 신입 저 비디비디 되는데 사람 하나 뽑자 하면서 뭐 보안에 오늘 일하고 내일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그런 얘기 분명히 했을 수도 있어. 왜냐 그 앞전에 노예자랑이 이전에 나간 사람들 졸라 많으니까 엄청 많으니까 아마 자주 나가는 거 본 사람들은 쟤 졸라 힘들어하네 일머리 없네 그러면 쟤도 뭐 이번 아무리 오래 있어봐야 이번 주가 끝이다 이 생각 했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더 막걸리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나갈 건 빨리 나가라 사람 한 명 뽑게 그런 공장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나갈 거면 빨리 나가죠. 불이 맞고 부려먹고 사람 하나 더 뽑게. 그런 마인드 공장도 있어. 내가 봤을 때 그런 마인드 공장이야. 노예자랑이 일한 곳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 알아서 하라는 가르칠 마음이 없는 것도 있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신입들을 보내본 공장이에요. 네, 보내본 공장.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돈 몇 푼 더 벌려고 하다 허리 나갑니다. 돈 몇 푼 더 벌려고 하다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는 사람 원해요. 자, 노예자나니 그런 곳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면 여기 안 오죠. 왜 거기 갑니까? 더 좋은 데 가지. 완벽한 사람이 왜 여기 가서 일해야 돼요? 까대기 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완벽한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단수 반복적인 진짜 땀 삐질삐질 흘리고 허리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어가는 일을 왜 해야 돼? 어. 제가 봤을 때 거기서 원하는 인재는요, 여기 아니고서는 받아주는 데 없는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러면 힘들어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나이 많고 가정 있는 사람들. 그래서 중소기업에 가정 있는 사람들, 유부남들 많이 찾는 게 그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은 고정비용이 많으니까 당장 돈이 급하니까 일을 그만두면 그 가정생활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만두지 못하거든요. 당장 돈 들어야 할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유부남분들, 애가 태어난 사람들, 특히 애가 아기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합니다. 예. 대놓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가 그때 물어봤을 때 보통 중소기업 공장에서 그거 꼭 물어봐요. 면접 볼 때. 나이 보니까 혹시 장가 갔습니까? 그리고 꼭 주민등록등본부에서 뭐 얘기하냐면 여기 뭐 여자 한 명 있는데 이거 뭐 와이프입니까? 아니면 뭐 누굽니까? 하면서. 그래서 아 여기 성씨 다른 사람 여자분 한 분 있는데 누구죠? 하면 아 저 와이프입니다. 아 결혼했어요? 아 그래 잘 됐네 하면서 씩 웃으면 잘 됐네. 잘 됐다는 얘기는 뭐냐? 아 이 사람 여기 말고 갈 데 없겠네. 쉽게 못 그만두겠네. 애 태어나고 이제 분유값하고 이제 기저귀값 많이 나갈 텐데 넌 여기 여기 말고 이제 꼼짝 말아야 이제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넌 이제 평생 여기서 이제 어 발목에 족쇄 하나 채고 살아야 돼. 아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결혼했으니까 뭐 이제 어 아빠 너도 해야겠네 하면서. 예. 아 그래서 보면 의외로 결혼하신 분들이 많아요. 공장 일하시는 분들 보면. 예, 표정이 죽상이죠. 예. 그래서 차라리 이런 공장을 알게 되었다는 게 다행이야, 노예자랑님. 이런 공장에서, 이런 공장에서 있잖아요. 오래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일할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 나가라고 하는데, 일할 의지가 없으면, 아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그냥 이런 공장은, 이런 공장은 앞으로는 내가 경험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낫습니다. 노예자랑님. 경험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아요. 있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노예자님 잘 들으세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몸이 안 상하는 건 더 중요해요. 일 저 뭐 좀 더 배운다고 며칠 더 하다가 막 허리 상하고 몸 상하고 뭐 다치기 해봐요. 해법수도 더 잡아. 누구 손해입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긴 할 것 같습니까? 내 인생 경험으로 생각을 해야지 인생 경험. 아니면 오라는 회사 다 그런 것일까요? 사실 그 노예자라님 님이 그때 면접 보면서 면접 오라는 회사는 다 그런 회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때 님 노예자리 면접 볼 때 당장 면접 볼 수 있냐고 전화가 왔었잖아요. 당장 면접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쓰려고 하는 거야. 저분이 지금 이제 여기 말고 뭐 4조 3교대하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공장에서 거의 면접을 볼 때 일사천리로 이제 일하게 되었거든요. 면접 보고 그 다음날 바로 출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터벌이 짧았어요. 원래 좀 좋은 공장일수록 있잖아요. 더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봐요. 꼼꼼하게 본다니까요. 좋은 공장일수록. 그러니까 돈 많이 주는 게 좋은 공장은 맞는데 돈 많이 안 줘도
좀 몸을 적게 쓰고 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좋은 공장. 그러니까 이런 공장에서 부정을 해도 괜찮아요. 노예 전환이. 그게 내가 끈기가 부족한가?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노예 전환이. 저기에서 인재가 되면 뭐해? 허리 다 나가는데. 맨날 평생 저 까대기만 하고 사는 건데. 뭐가 좋습니까? 돈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요. 집에 가면 피곤해 자기 바쁜데. 저거 무거운 거 들어가지고 팔이 욱신거리는데 뭐 집에 퇴근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팔 땡기고 어깨 아파가지고 맞잖아요. 저게 아셔야 돼. 저런 일 하잖아요, 노예잖아요. 그럼 맨날 손목 땡기고요. 팔꿈치 여기 땡기고 들다 보니까 배 땡기고요. 배도 땡겨요. 배 받치고 들고 옮기다 보니까 손가락도 땡겨요. 손가락도 욱신욱신 손에 힘이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뭐 집에서 쉬고 와가지고 게임 하잖아요. 게임에도 능력이 안 늘어. 왜냐면 마우스 누르면 손 욱신욱신 거리거든. 키보드는 손 욱신욱신 거려요.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게임이야? 롤 같은 거 해봐 더 열받아요. 막. 원래 같으면 이런 녀석은 그냥 실버 같은 녀석 그냥 잡는데 막 발리고 있어요. 막 마우스 이게 손이 클릭이 안 돼가지고 누를 때마다 아까 그 까대기 할 때 이제 그 압력이 가해져서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게 사람 사는 거냐 말이지. 돈도 200만 원 남짓 받는 건데. 자 이제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됐고요. 자 그러면 자 물류직, 판매직, 생산직 중에서 무엇을 하는 게 나을까요? 전 생산직보다는 물류직, 그때 전에 얘기했죠. 물류직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게차를 좀 제대로 좀 배워보는 거 어떨까요? 지게차 자격증이 있잖아요. 아니면 지게차 실습을 좀 해본다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지게차를 하나 자격증을 더 딴다든지, 건설조정 기계면허증 하나 해가지고 더 딴다든지 해가지고, 아예 물류 쪽으로 제대로 한번 가보는 거 어때요? 전 개인적으로 쿠팡 물류 좀 추천하는데, 아니면 쿠팡도 한번 가보는 거 어때요? 근데 쿠팡도 좀 버티기 힘든 한데 물리 쪽으로 빠지면 되거든요. 상하차 쪽이 아니라 지게차 자격증 있다 하면서 제 방송 예전에 오셨던 분이 이제 물리 쪽에서 일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뭐 그렇게까지 힘들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생산직은 아닌 것 같아. 본인이 노예자랑님이 어, 생산직은 아닌 것 같아요. 교대 근무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교대 근무를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입식 근무를 힘들다는 걸 봐서는 생산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님이 하체가 막 그렇게 좋은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그때 앞전에 4조 3개월에도 8시간 근무하고 그걸 힘들어하는 걸 봐서는 그게 하루 일하고 힘들다 하면 거기보다 더 있는 데들 많거든요. 12시간씩 일하는 데는 더 못 버틸 거 아니에요, 그게. 맞다. 시설 관리나 제가 봤을 때 물류나 시설 관리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하게 완료가 하지 마시고 자격증 같은 거 한두 개 더 추가해가지고 좀 물류를 지원해보는 거 어때요? 생산은 자동화하면 가능하겠는데 수동은 해보지 않아서 서 있는 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수동이 별로 없는데 보통 수동이 별로 없거든요. 시설 관리가 뭐냐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느 이제 규모가 큰 시설에 들어가서 그 시설을 이제 시설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시설 수리하고 그리고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순찰하고 안전장치 확인하고 그걸 이제 주간 야간 밤낮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 그게 시설 관리입니다. 한국에서 자격증 따는 거 쉬워요? 그게 자격증마다 다르죠.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건 자격증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 진짜 어렵습니다. 요즘에 근데 뭐 쉽게 따는 자격증이 있나? 쉽게 따는 자격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1점 보통이나 뭐 2종 보통이 좀 쉽게 땄는데 요즘에 운전면허도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잖아요. 시설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설 관리 지원하면 되죠. 채용 사이트에 시설 관리 지원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생산직 한 군데 더 지원해 보시죠, 로예자랑님. 아니면 어차피 뭐 나이 젊고 아직 기회 많으니까 내보고 또 해보죠. 또 해보고 안 되면 나가면 되니까. 왜냐하면 저 이렇게 생각해요. 노예자랑님이 약간 재수없게 걸린 것도 있다 생각해요. 재수없게. 자격증 있죠. 보통 전기 쪽 자격증을 원해요. 전기나 전기 뭐 아니면 위험 뭐 이런 것 좀 원하죠. 근데 무자격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전기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 시설 하면서 가장 이제 손이 많이 가는 거 이제 수요가 많은 게 전기니까. 왜냐하면 시설 공장이 다 전기로 돌아가잖아요. 보통은 가장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아파트예요, 아파트. 예, 엄청 어려워요. 지금 전기산업기사 올 전기기사 이상을 어려워. 아, 건설 보건 안전기술증. 그건 없어도 돼요. 건설 기초 보건 안전 이수증. 아, 맞죠? 건설 기초 안전 이수증. 그거는 이제 노가다고요. 경비는 신인 경비교육 이수증. 그거는 경비회사. 분야가 달라요. 아, 예, 분야가 다릅니다. 보안이나 경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있어야 되고요. 10% 합격 맞아요.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도 있어요. 10% 미만으로. 아, 8%? 8% 수준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합격률이. 8%면 거의 뭐 공무원 시험 수준 아니야? 그러니까 노예자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급하게. 아니면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님이 두 군데 지원한 게 그냥 재수없게 걸린 거 있었어요. 재수없게. 시설 관리는 보자. 잠깐만요. 제가 한번 사람의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요거를 어떻게 카테고리를 봐야 되냐. 자, 직업 선택에 보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지? 이거 어느 기준으로 봐야 되지? 생산, 제조. 자, 생산, 제조 아니고, 요거 아니다. 자, 여기 있네. 자, 이거 사람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카테고리 할 때, 건설 쪽으로 들어가세요, 건설. 자, 사람읍 기준으로. 사람읍 기준. 자, 요 직종 선택할 때, 자, 건설 들어가고, 안전. 자, 보자. 자, 안전, 품질, 검사, 관리. 이쪽으로. 요 다음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 관리, 건물 빌딩 관리가 있어요. 두 가지. 시설 관리 또는 건물 빌딩 관리. 보이십니까?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겠네요. 두 번 연속 수동 공장에 걸린 거 재수가 좋은 거지 없는 거. 근데 보통 요즘에 수동 라인이 없을걸요? 네. 그래서 노예자랑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님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저분이 나이가 진짜 어리거든요, 여러분. 24살이 올해 24살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막
여기 어떻게 들어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기보다 그냥 여유있게 지원해보고 일해보다가 마음에 안 드는데 또 나오면 되잖아 이게. 일해보고 좀 괜찮다 싶으면 오래 일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나오면 돼. 어차피 나이가 창창하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막 너무 주눅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한번 뭐 한번 뭐 여기 뭐 이것도 어차피 인생 경험이니까 그냥 지나쳐서 생각하고. 아, 금전적인 면에서 좀 부족해진다고. 아, 돈을 많이 썼나 보네 정국도 회장님. 저분이 그래도 내가 알기로는 돈을 좀 많이 모아놓은 거라 했는데 돈 나갈 때 많으셨나 보네. 24살이면 대기업 생산시설 지원 가능하겠네요. 저분이 근데 약간은 좀 아킬레스 건이 있는 게 뭐냐면 저분이 지금 군대가 면제라 가지고 좀 그게 좀 걸려요. 물론 뭐 다른 데 대기업 냈는데 계열사 냈는데 뭐 어디 한 군데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못 가가지고. 네네네. 돈을 많이 쓴다기보다 예, 계속 많이 말씀하세요. 이사를 해야 된다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사는 집을 이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이사를 해야 되는데 아, 보증이 지금 자취라고 있어요, 그러면? 노예자랑님이?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게 아니라 나가서 이제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또 방을 빼주고 이사를 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지출이 심하게 들어가니까 지금 좀 돈이 좀 쪼들린다. 아, 이제 나가야 된다고요? 시설 관리도 한번 내보세요. 아파트 같은데 자리가 많이 있어요. 아파트. 근데 시설 관리가 보통 아파트는요. 24시간 근무, 24시간 이제 휴식이에요. 음, 아파트가 하루 종일 근무, 하루 휴식 이력입니다. 당비. 보통 이제 이걸 가지고 퐁당퐁당이 하죠. 퐁당퐁당. 아파트가 낮에는 바쁠 거예요. 낮에는 바쁜데 밤 시간대는 좀 널널해요. 왜냐하면 낮에는 보통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손봐야 되는 것들이 많아. 근데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할 게 없죠, 별로. 할 게 별로 없어요. 뭐 갑자기 아파트에서 물이 샌다거나 뭐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없죠. 그래서 밤에는 좀 널널해가지고 밤에 보통 자격증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잔다거나 그렇게 하죠. 요즘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전국에 많아가지고 분명히 아파트 쪽 시설 관리 쪽은 자리가 날 거예요. 근데 아파트가 좀 힘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이 어린 사람이 들어가면 좀 무시를 많이 받아요. 그 입주민들한테. 네. 얘가 시설 관리를 일을 하는데 얼굴이 앳돼 보인다 하면 막 반말 건다거나 좀 대놓고 무시한다거나 깔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건드셔야 돼요. 보통 말이 시설 관리지 뭐 잡부라고 보시면 돼요. 잡부. 네, 잡부예요, 잡부.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그 뭐 까대기 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까대기 하는 일은 그냥 뭐 변기 똥 때문에 안 내려간다 하면 이제 뚫어뻥을 뚫어봐 준다거나 전등 나갔다 하면 전등 갈아준다거나 뭐 수리하려고 하면 잠깐 수리해주고 빠지면 돼요. 시설 관리가 보통 그런 일입니다. 음, 저는 가장 님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물류 쪽 일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류가.
물류가 생산직보다는 확실히 일이 편해요. 그리고 그 물류 쪽이 중견기업에서도 사람 많이 뽑기 때문에 그거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앉아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게 좀 테크닉도 많이 필요합니다. 님 지게차 자격증도 있고 하니까 이참에 좀 지게차를 제대로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지게차 운전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지게차도 이게 테크닉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파레트 같은데 괜히 이빨 아구도 잘 맞춰야 되고 들 때도 안 떨어지게 해야 되고 그 왜 차에 실을 때도 좌우 이제 그 간격 잘 맞춰가지고 내릴 때도 잘 내려야 되고 차에 충격 안 가게 내려야 되고 그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지게차도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지켜볼 회사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넣어봐야죠. 여러분 지게차를 좀 배울 수 있는 곳 없습니까? 지게차 운전을 좀 실습을 하고 배울 수 있는 곳 없나? 근데 지게차 거의 경력자분들 뽑는데 지금 회사는 이번 주 내로 그만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내일부터 그만두면 돼요. 그냥 안 나가면 돼. 음, 아니면 쿠팡 같은 데 한번 일해보시죠. 어차피 돈 필요하니까 쿠팡 물류센터 한번 가가지고 물류 쪽 일해보면 그리고 내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회사에서 뭐 그만둔다고 전혀 뭐 본인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이상한 회사는 오래 안 하는 게 장땡이에요. 저거 오래 한다고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저 오래 하면 그냥 허리만 나갑니다. 네네. 네,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노예자랑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생산직을 한번 더 가보든가, 더 지원해가지고 한번 한 군데 더 가보든가,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미 아까 자동화 시설 돼 있으면 그래도 일할 자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두 군데 다 지금 수동이니까. 한 번쯤 자동화 가가지고 일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자동화 갔는데도 안 맞으면, 그때는 뭐, 이제 생산직 뭐, 하고는 이제 뭐, 나하고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설 관리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바로 뽑히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자랑이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생산직 그냥 한번 지원해보고 뽑아주는 데 있으면, 한번 지원해가지고 뭐 면접 보라고 하는 데 있으면 한번 가봐가지고 어 뭐 경험해보는 걸 전 추천드리는데
왜 그런가 하면 시설 관리가 나이 어린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을 선호해요. 왜냐하면 나이 어린 사람이 일을 하면 무시를 많이 받아요. 거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 직원들한테 좀 무시 같은 거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은 이런 데서 못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또 시설 관리가 하면 나이가 많아요. 아파트만 가더라도 보통 기본 40대, 50대 이렇게 있어요. 니마이 가잖아요. 그러면 조카뻘이 되는 거예요. 조카 아들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나이 어린 사람 선호 안 하는 게 그런 갑질이나 사람들 무시를 못 견디는 생각이기 때문에 잘 안 뽑으려고 해요. 유럽에 살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시설관리 직원들 얼굴만 보더라도 20대 분들은 없을 거예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나 제가 조언이니까 뭐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시면 돼요.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돈이. 사실 공부하는 게 제일 좋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저분이 뭐 지금 공부해서 시간을 들 만한 여력이 없으니까 좀 뭔가 급한 입장인 것 같아요. 저는 급할 거라 생각 못 했거든요, 예전에 님이. 그 전에 모아둔 돈도 있다 해가지고 당장은 이제 생활이 가능하니까 그걸로 생활하면서 천천히 부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제가 여겼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마냥 이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데 이직할 때까지 그냥 다니는 건 잘못된 생각일까요? 근데 이직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1년 정도 놀아버렸다고요? 아, 좀 많이 놀긴 했다. 너희자라니 좀 많이 놀긴 했네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놀면 돈 많이 써요. 놀면 은근히 돈 많이 써요. 왠지 아십니까? 놀잖아요. 아, 놀면 뭐 집에 있는데 돈 왜 안 나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놀면 집에서 요리를 안 해 먹어요. 밖에 사 먹는다거나 시켜 먹어요. 삼시세끼를 다 시켜 먹을 수도 있고요. 네. 왜 집에서 요리하는 거 귀찮거든요. 그럼 나가서 이직이 안 되면 더 큰일 아닐까 생각되네요. 근데 노예자라니 죄송한데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님이 너무 우유부단해요. 우유부단해. 뭐 본인이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시는 거 아세요. 근데 어디까지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뭐 만약에 본인이 뭐 당장 나가도 일자리 바로 안 구해질 것 같다고 생각되면 일을 하시던가. 근데 일을 하면서 그러다가 뭐 허리 안 좋아지고 다치는 건 본인 책임이에요. 몸은 특히 관절이나 이 근육 쪽은 다치면 회복되기 진짜 어렵습니다. 차라리 골절이 낫습니다. 골절이면 뼈가 붙으면 그래도 덜한데 허리 다치면 평생 그거 아픔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도록 잘 선택하시기 바라게. 본인이 막 뭐 나가도 금방 안 보여질 것 같고 돈만 쓸 것 같다. 이미 그만큼 이미 돈 많이 썼는데 지금 돈 필요한데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일이 정말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뭐 참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뭐 하는 거고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내 이러다가 다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만두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판단도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왜냐하면 이미 적어진 이 글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실제로 정말 힘든지 안 힘든지 우리가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건 본인이 더 잘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게 아니라 그래도 뭐 좀 땡기긴 한데 그래도 다닐만한 생각이 들면 뭐 내일이라도 출근하시던가요. 일을 하시던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예자랑님. 아무튼 좀 안타깝네요 이게. 나는 그래도 이분 공장 들어가서 그래도 좀 본인이 괜찮다고 하길래 뭐 잘 다니겠지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넘겼었는데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냥 그만두고 뭐 다른 데 더 지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편한 데서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본인이 얼마나 뭐 돈이 쪼들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노예자랑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좀 우유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 결단이라는 게 이럴 때 결단이 좀 확실하게 서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뭔가 일을 질질 끌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 아까 맨 처음에 칼 많이 힘들면 그만두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뭐 지금 돈이 없네, 뭐 나가면 금방 안 구해줄 것 같으니까 여기 일해야겠네, 없으면 일을 해야겠. 자꾸 뭔가 님도 아시겠지만 본인도 좀 본인 스스로한테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뭔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뭔가 겉도는 것 같잖아 지금. 아니 님이 얘기하는 거 보면 솔직히 나는 그렇거든요. 일을 계속 는 거야 아니면 뭐 그만두는 거야, 나보고 어떡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 일 그만두고도 돈 펑펑 쓰면 안 되는 거야. 돈을 그냥 마냥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아껴 안 쓰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놀면서 알게 모르게 나가는 돈이 진짜 크거든요 이게. 만약에 일을 그만뒀는데 자취하고 있는데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차까지 가지고 있고 그럼 돈이 술술 나가요. 돈이 술술.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얘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노예자는이 한계가 있는데, 뭐 본인이 보니까 아마 내일 출근하실 것 같은데 도저히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면 그냥 장갑 벗고 나와요. 나오고 바로 뭐 지원해서 뭐 바로 지원하든가 하세요. 아니면 지금 이 와중에 지원 넣던가요. 그래서 인터벌을 줄이시던가. 아무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노예자랑님. 제 말씀드리고 수 있는 거는 사실 저는 저 젊은 나이에 저런 일 좀 안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못하게끔 말리고 싶어요. 네. 까대기 일은 도시락 싸두고 말리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예요. 사실 노가다라는 게 맞지, 저거 할 바에는. 노가다도 까대기 잘 안 하거든요. 아무튼 뭐 제가 뭐 님한테 좋은 어떤 방법론 제시하지 못한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가 한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반환하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정말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못할 것 같으면 그 버티지 마시고, 네, 나오세요. 음, 몸이 재산이야. 젊을 때일수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